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서부터는 추석 연휴 시작인데요. 어, 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서울은 이제 휴일이 되지만 저는 미국 시장이 계속 열리는 관계로 내일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 화, 수, 목 계속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설명드렸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한번 분석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코어웨이브도 뉴스 좀 말씀드렸죠. 코어웨이브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을 좀 광범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은 사실은 갭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셧다운 문제죠. 그래서 그렇지만 시장이 다 이제 끌고 올라와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들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고르게 올랐다. 힘은 시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좀 쉬어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셧다운이 좀 시장에 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했는데 그걸 다 올려버렸습니다. 자, 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코인 대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하는 국면에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따라서 올라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시기는 좀 망설여지는 분들, 그 성장 가능성에는 올라타고 싶은데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주식을 할 수 없을까? 그러면 ETF를 사시든지 혹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티커명 MSTR입니다. 요거 이제 추천드립니다. 급등한 MSTR 주식을 둘러싼 이슈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의 미실현 이익, 근데 이제 사가지고 실현이 안 된 이익들, 즉 팔지 않아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익은 거기에 대해서는 15%의 법인 대체 최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팔기 전까지는 그거를 수익으로 안 치겠다 해서, 근데 이게 왜 MSTR의 엄청난 호재일까요? MSTR은 전 세계 상장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 고래이죠. 그동안 시장에서는 MSTR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 때문에 언젠가는 시세 차익이 많이 나니까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수조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세금 폭탄이죠. 그런 우려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로 그 거대한 리스크가 사실상은 없어진 셈이죠. 왜냐하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은 그냥 바이 앤 홀드입니다. 다 절대로 안 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서 결국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 불확실성 해소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MSTR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발목을 잡던 거대한 족쇄가 풀리면서 투자자들은 큰 안도감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좋은 호재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MSTR은 이제 비트코인과 같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더욱더 강해졌고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MSTR의 주가도 그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MSTR은 최근에도 2천만 달러 이상의 그 비트코인을 샀죠. 200개 넘게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매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시장에서 보내는 아주 강한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트코인 전략은 변함없이 확고하다 하는 거를 계속 시장에 이제 알리는 거죠. 이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MSTR은 더 크게 오른다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둘의 상관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MSTR 투자는 짜릿한 만큼이나 위험한 롤러코스터 같기도 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MSTR의 주가가 하루에 5% 이상 변동한 날이 무려 70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주가의 극심한 변동성이 일상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해서 이것이 장기적인 추세의 시작이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MSTR의 운명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매우 밀접하게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MSTR의 장기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이클 세일러 회장의 비전에서 그 힌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MSTR 주가는 연초 이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작년 11월의 최고점에 그때는 한 543불이었죠. 거기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투자해온 장기 투자들은 여전히 엄청난 수익을 기록 중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MSTR이 기업 가치가 이제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사업보다는 비트코인 가격이나 정부 규제 같은 외부 요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비트코인 기반의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사업 영역을 이제 여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가치를 궁극적으로 1조 달러까지 키우겠다.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코인 가격이 이제 더 오른다 그러면은 사실은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비전이 투자자들에게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담대한 비전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실행력이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테슬라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보면 연일 뭐 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보면 4월 달에 바닥 짚고 올라왔던 그 상승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에너지를 쌓아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폭발하면은 튑니다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놀라운 상승 뒤에는 AI와 로보틱스라는 거대한 비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꿈을 먹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테슬라의 주가는 무서운 기사로 급등했죠. 월스트리트는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 테슬라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다, 이게 캐즘이죠. 경쟁이 심해진다, 뭐 중국차하고 밀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 연초 대비해서도 뭐 한 20% 넘게까지 하락을 하고 있었죠. 테슬라는 이 모든 우려를 가볍게 극복하고 화려하게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강력한 불씨를 지폈을까요? 이번 주가의 상승은 핵심 동력은 더 이상 자동차에만 머물지 않다 하는 메시지를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와 로보틱스라는 거대한 미래 비전을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면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AI와 로보틱스 분야. 그는 테슬라의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닌 AI 기술 기업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자동차가 스스로 돈을 버는 시대. 이 혁신적인 미래 비전이 투자자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셈이죠. 셋째는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개발은 자동차를 넘어서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려는 테슬라의 거대한 야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의 장기 비전과 연계돼서 결국은 패키지를, 그 보너스 패키지죠. 그걸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AI와 로보틱스의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바로 이 저울 위에 서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AI와 로보틱스라는 눈부신 미래 버전이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당장의 수익을 책임지는 현재 펀더멘털이 지키고 있죠. 아직까지 테슬라의 주 수입업은 차량 판매입니다. 판매량은 다소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궁극적인 신호들도 많이 들립니다. 첫째, 글로벌 관세가 일시 중단되면서 주가가 랠리가 시작됐었죠. 둘째는 S&P 지수 내에서 최상위 성과를 최근에 내고 있습니다. 셋째는 워드부시와 같은 유력 투자 기관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막 올리고 있습니다. 넷째, 다른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AI와 에너지 저장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긍정적인 보고서를 현재 많이 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 애널리스트들의 움직임이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누르면서 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해준 것 같습니다. 좀 안 좋은 이슈죠. 미국 내 EV 세금 혜택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기존에 제공되던 7,500달러의 세액공제가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수요를 앞당기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덕분에 테슬라의 단기 판매량은 급증을 했고요. 이는 고정비용을 충당하고 하는 마진 압박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면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일까요?
이렇게 땡겨서 산 사람들은 이제 그때 이제 안 사게 되니까 매출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는 또 퀘스천 마크를 크게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혜택이 사라진 이후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둔화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호재에 가려진 잠재적 리스크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사라진 지금 테슬라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요? 바로 가격 정책의 변화입니다. 최근 미국 내 리스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춰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분분한데요. 일부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가치를 단순히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AI, 로보틱스, 그다음에 그 에너지 스토리지 기업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좋게 보고는 목표 주가를 490불로 잡기도 했고 또 자율주행의 기술 잠재력까지 평가를 해서 목표가를 600불까지 본 회사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성공적인 상용화, 각국의 규제 승인,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익성을 지켜내는 마진 생산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번 3분기 실적, 구체적으로 차량 인도량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 인도량이 약 44만 1,5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금 혜택 종료 직전의 수요가 반영된 수치로 꽤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간 전망으로 시야를 조금 넓혀보면 이건 분기입니다. 전망은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5년 연간 총 인도량이 약 160만 대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10% 감소한 숫자죠. 특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핵심 경영진의 이탈이라는 과제에 좀 직면해 있습니다. 영업, 배터리, AI 팀의 고위 임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리더십 공백과 프로젝트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옵티머스나 로보택시 같은 핵심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과거에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온 저력이 있는 회사라서 일론 머스크의 경영을 다시 한번 믿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테슬라의 AI 스토리를 반도체, 즉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비교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AI로 검증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 미래 비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돼 있지 사실은 큰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합니다. 즉 시장은 당장의 결과보다는 테슬라가 앞으로 그려갈 거대한 비전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죠. 자, 결론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일론 머스크의 AI 야망과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이라는 강력한 상승 동력 그리고 EV 판매 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EV 판매 둔화나 경영지 이탈과 같은 하방 압력 사이에서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과연 테슬라가 AI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대담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성과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달이 그 답이 구체적으로 좀 나올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좀 속속들이 드러났으면 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 하면은 안 되고요. 테슬라라는 기업은 근본적으로 가치, 즉 펀더멘탈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분석하시고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사실은 지금 주가가 거의 그 역사적 고점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팔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요. 아마 이런 상황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사실은 물량을 놓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크라우드위브입니다. 어제 이제 크라우드위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좋은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자꾸 데이터 센터가 이제 화두가 되고 거기다 코어 위브가 자꾸 이제 그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혁명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지금 우리는 종종 화려한 AI 모델이나 혹은 소프트웨어 그런데 이제 주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역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게 바로 AI 인프라의
관련된 거죠. 바로 AI 인프라 회사 코위브입니다. 자, 코위브는 한마디로 AI 인프라 임대 전문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연산의 필수적인 GPU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요. 이 회사는 AI 모델 개발 및 학습은 물론이고 고품질 그래픽 렌더링, 복잡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게 초고성능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고객이 그런 거를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코이브의 고객 명단입니다. 보시면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가 굵직한 핵심 고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AI 시장을 이끄는 이 거일들이 코이브의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것만 해도 회사의 기술력과 위상, 신뢰도를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코이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압도적인 계약 규모입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미이행 계약 의무, 즉 이게 뭐냐면 이제 미래에 매출이 확실히 돼 있는 거죠. 무려 301억 달러가 됩니다. 이미 수십조 원의 미래 매출을 확보해 둔 겁니다. 계약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챗GPT 오픈 AI하고 최근에 65억 달러 확장을 포함해 가지고 224억 달러를 오픈 AI와 이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메타하고 이번에 142억 했죠. 그래서 뭐 계약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빼놓을 수가 없죠. 엔비디아는 코이브의 63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지원, 즉 백스톱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시장이 불안정해지더라도 엔비디아는 약간의 보험을 들고 있다 해서 너무 매출 구조가 현재 좋은 상황입니다. 코이브는 단순히 장비만 빌려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강력한 기술 리더십도 가지고 있죠. 그 중심에 엔비디아와의 끈끈한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코이브는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인 GB200 NVL72로 구성된 가장 강력한 컴퓨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신 기술을 시장에 가장 먼저 선보이게 되고 최고의 성능을 원하는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죠. 첨단 훈련 클러스터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전력 인프라도 엄청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2.2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구축했고 2025년 말까지는 900메가와트를 추가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래 수요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한 1.3기가와트의 추가 전력까지 계약으로 확보해 두고 있는 놀라운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 센터 확장에는 진심인 것이죠. 투자의 기본은 리스크를 파악하지 않을 수 없죠. 코이브의 핵심 재무지표와 한번 리스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 현황입니다. 현재 분기 매출은 약 12억에서 13억 달러 예상되고 있고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 분명합니다. 고객이 대형 고객들에게 너무 집중돼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한 부채 부담이, 왜냐하면 그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을 전부 이제 부채로 감당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재무 부담이 이제 항상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주시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부채를 가지더라도 이 장사가 잘 되면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이제 갚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이죠. 경쟁도 이게 워낙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 AWS나 애저나 구글의 GCP 같은 데서도 경쟁자로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이 심해질 때는 아무래도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경쟁권에서도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을 종합해서 코이브의 최종 투자 포인트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대규모 장기 계약입니다. 탄탄한 매출이 있다. 돈을 계속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선도 능력입니다. 엔비디아와의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 경쟁사들이 참 넘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확보된 계약 바탕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이브는 AI 인프라 시장 성장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기업이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객의 집중도 높은 거 인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코어 앱에 대한 분석,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맥7 연초 대비해서 이제 그래프인데요. 보면 각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가 39.46% 가장 많이 올랐고요. 아마존이 0.57 겨우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쭉 있고 지수는 S&P가 14% 올랐고요. 아마 나스닥 100이 18%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이 한 4% 정도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꽤 성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연초로 돌아가서 10만 불을 n분의 1로 쭉 나눠서 각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얼마가 되어 있냐면 18.9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십니다. 근데 S&P 500이 지금 14% 올랐고요. 나스닥 100이 18%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ETF 사셨으면 이렇게 n분의 1 한 거보다 뭐 거의 비슷한 수익률이 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전략을 쓰면 수익이 훨씬 많이 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X10, BLSH 혹은 안전마진 전략이라고 저희가 이제 일컬었는데요. 한 영상에서 몇 번 이제 소개 말씀드렸었어요. 결국은 뭐냐? Buy low, sell high. 즉 물타기에서 본전되면 팔자.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때는요, 확실한 색깔이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색깔이 있어야 되느냐? 장기적인 주식 투자, 즉 길게 보고 긴 관점에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해보고 팔지 않는 주식 투자, 나는 손해보고 절대로 안 판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저런 생각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세 번째는 매수 단가를 낮추는 주식 투자. 저게 사실은 그레이엠이 얘기하는 안전마진 전략이죠. 싸게 사라죠. 생각하는 단가보다 적정가보다 한 15%, 20%, 30% 빠졌을 때 사라. 뭐 이런 게 이제 안전마진 전략이었죠. 매수 단가 낮추는 주식 투자고, 그 다음에 종목 분산. 몰빵하지 않고 종목 분산을 한다. 근데 저는 적어도 10개 이상 종목 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안전마진 전략에서는요. 왜 그러는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알려드릴 텐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주식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손해보고 않고 팔려고 그러면 결국 뭘 해야 되느냐? 좋은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핵심은 이겁니다. 10,000원의 주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제 원화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000원에 처음 사고요. 10% 빠질 때 2차 매수합니다. 뭐 100만 원을 산다 하면 9,000원이겠죠. 3차 매수, 또 여기서 9,000원에서 10% 빠졌을 때 8,100원에 또 한 번 삽니다. 그 다음에 4차 매수, 8,100원에서 10% 빠졌을 때 7,290원에 또 한 번 삽니다. 그럼 4번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가는 8,598원이 평단이 되고요. 누적으로는 15.7%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물타기 전략이죠. 물타기를 공식대로 10% 빠질 때마다 한다. 그다음에 만약 15% 빠질 때마다 한다 하면은 1차 매수 10,000원, 2차 매수 8,500원, 3차 매수 7,230원 삽니다. 그러면 평단이 8,577원이 나오게 되고요. 15.5% 평단 손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 빠질 때나 15% 빠질 때나 거의 비슷한 수익률이구나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자주 사시잖아요. 짧게. 그러면 이게 약간 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보면 5%씩 하락할 때마다 산다. 그러면 10,000원, 9,500원, 9,030원, 8,580원, 8,151원. 그래서 5번을 사시게 되거든요. 그럼 평단은 9,052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9%가 빠지게 되죠. 그리고 자산도 많이 투여가 됩니다. 100만 원씩 산다 그러면 500만 원의 자산이 투여가 되는 거고, 제일 많이 터지게 되고, 여기는 400만 원의 자산이 투여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300만 원의 자산이 투여된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안전마진 전략을 쓸 때는 보통은 10%에서 15% 사이 혹은 20% 사이가 맞다 이렇게 보고, 10% 이내는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전략을 쓸 건데, 이 전략의 원리는 뭐냐? 5% 마이너스 나면 5% 올라야지 본전이죠. 10% 마이너스 나면 11% 올라야지 본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 빠지면요,
25%까지 올라야지 본전이에요. 좀 멀리 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40% 차이, 45%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딱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면 평단이 10% 마이너스로 되죠. 그러면 본전 되려면 11%만 오르면 됩니다. 25%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11%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확률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평단에 왔을 때 반을 팔아주시는 거죠. 30%를 팔아주시는 거죠. 그건 이제 전략에서 정하기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전략이고요. 그러면 아까 주식들 쭉 보셨잖아요. 그거를 한번 방금 말씀드린 10% 빠질 때마다 물타기를 하고 본전 왔을 때 절반을 팝니다. 가지고 있었던 보유 물량에. 그리고 그거를 반복해 가지고 지금까지 연초서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뮬레이터가 있는데요. 이 시뮬레이터는 여기서 보면 여기 파란색이 이 블레스, 이 전략을 저는 이제 블레스 전략이라고 하는데 블레스 전략의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요 회색 선이 종목 수익률입니다. 그냥 바이앤홀드를 했으면 종목은 어떻게 왔을까 하는 이제 수익률이고, 요 주황색 선이 S&P 500의 지수 움직임입니다. 보면 S&P 여기 14% 올라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1월 2일 날 종가로 36주를 삽니다. 얼마 샀냐면은 5,000브러치 삽니다. 매번 살 때마다 5,000브러치를 삽니다. 그때 138불 30센트가 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6주 5,000브러치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고 있다가 27일 날 10%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삽니다. 그래서 평단이 131불 02센트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물량이 2배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10,000브러치 산 겁니다. 그랬더니 2월 10일 날 반등을 해서 요게 똔똔해 왔습니다. 그러면 요 76주의 절반 38주를 팔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반복을 하게 돼서 2월 달에 또 여기 빠졌을 때 또 2번 사게 되고, 3월 초에 올라왔을 때 또 본전에서 반 팔게 되고, 그다음에 3월 달 4월 달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2번 사게 되고, 4월 9일 날 반등 왔을 때 또 절반 팔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십시오. 이게 평단입니다. 평단이 자꾸 낮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마진을 만드는 겁니다. 싸게 사고 본전에 팔고, 싸게 사고 본전에 팔고, 이러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3번까지 산 게 최대 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최대 투자 금액은 17,380불까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12,500불을 가지고 있고, 최종 돈으로 들어간 투자금은 6,867불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블레스 수익률은 82%가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목 수익률은 35%입니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 평단을 계속 낮춰갔으니까. 종가는 똑같습니다. 바이앤홀드 138불에 사서 186불까지 가져오면은 35%가 올랐는데, 사고 팔고 계획대로 하면서 평단을 자꾸 낮추는 거죠. 그럼 수익률이 더 높은 겁니다. 자, 엔비디아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이제 구글이 그 다음에 많이 올랐죠. 구글이 28% 올랐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1, 2, 3월에 쭉 내려오다가 이제 5월 달에 평단에 왔어요. 그래서 절반을 팔고, 그 다음에 주가가 10% 이상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양 그대로 가져와서 현재는 43%의 수익률을 보인다. 즉 189불에 시작한 평단이 169불 75센트까지 떨어졌다. 이게 안전마진 전략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보시겠어요? 24% 올랐습니다. 지수는 14% 올랐죠. 그러면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사고 3월 30일 날 한번 물타기 하고 4월 14일 날 장 반등할 때 반을 팔고요. 그 다음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률은 32%. 그 다음 메타 보시겠습니다. 메타는 현재 23% 올라왔는데, 보시면 1월 달에 사고 4월 달에 한 번 더 사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 또 한 번 사게 되고, 그래서 총 3번 샀는데 그 이틀 만에 본전까지 올라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을 팔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21일 날 한 번 더 빠졌을 때 물타기 하고, 4월 23일 날 또 본전에 와서 또 반을 팝니다. 결국은 4번 사고 2번 팔았는데 결과적으로는 43%의 수익이 나오고 있다. 왜?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598불 70센트가 저의 평단인데, 사고 팔고 했더니 514불로 평단이 낮춰졌다. 좀 마감 주가는 같다. 그러니까 수익이 더 나는 거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번 사고 1번 팔고 한 5번까지 사줬습니다. 그래서 쭉 샀다가 또 이제 1번 팔고 사고 팔고를 굉장히 많이 했죠. 10번 사고 5번 팔았습니다. 379불 27센트에 시작했던 평단의 주가가 여러 번 10번 사고 5번을 팔면서 243불까지 떨어집니다. 와, 무려 130불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수익률이 83%가 나옵니다. 종목은 17%의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보시느냐? 여러 가지 보니까 야, 주가가 많이 흔들려 주면은, 그것도 크게 흔들려 주면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구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 보시겠습니다. 애플도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계속 빠지고 한번 팔고, 그다음에 4월 달에 빠졌다가 4월 달에 한번 팔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안 빠졌기 때문에 계속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수익률은 4%가 나고요. 블레스 수익률은 26%에 도달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바이앤홀드면 243불 1월 2일 날 종가에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를 사고 팔고를 했더니 202불로 단가가 낮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종목 수익률 하나도 못 났거든요. 근데 얘도 사고 팔고 많이 했습니다. 5번 사고 4번 팔았더니 220불에 시작했던 평단이 177불까지 떨어집니다. 결론은 2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어느 종목 하나도 그냥 바이앤홀드 하는 것보다는 사고 팔았더니 훨씬 좋았다. 이게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발푼을 조금 파시면 이게 지금 거의 9개월 동안의 매매 결과예요. 보시면 엔비디아 7번 사고 4번 팔고, 3번 사고 1번 팔고, 마이크로소프트 2번 사고 1번 팔고, 4번 사고 2번 팔고, 테슬라는 10번 사고 5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번에서 많게는 15번 이렇게 매매가 됐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2-3번 매매가 있다. 그래서 이건 걸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막 시장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미리 여기서 살 때, 팔 때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마진 전략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근데 단 한국 HTS 플랫폼을 쓰시면 그게 하루 지나면 주문이 없어지기 때문에 맨날 주문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이제 주문 플랫폼이 이제 새로운 증권사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거기는 주문을 넣어 놓으면은 캔슬할 때까지는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마진 쓰기에는 더구나 좋은 이제 플랫폼이 들어온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전략은 지금 기본적인 흐름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차근차근 해서 좀 시간을 많이 두고 이제 원리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짜로 종목을 볼 땐 이런데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는 또 여러 가지 고민하셔야 될 게 많고 또 결정하셔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마진 전략 쓰시면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어 이브도 안전마진 전략 써가지고 30% 40% 수익 났고요. 그다음에 서클도 그랬고요. 또 여러 가지 안전마진 전략 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식이 좋은 주식, 그 주식에는 꼭 안전맞춤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석도 필요 없고 그냥 단지 좋은 주식 골라서 내가 평생 끌고 갈 거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주식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 플러스가 나기 시작하면 안 팔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 테슬라가 1000불 간다. 그때까지 안 팔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싸게 사서 이 전략은 핵심은 뭐냐면은 이 마진, 즉 안전마진, 즉 평단을 낮추는 게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요. 이 전략 진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에 이제 오늘자로 이게 이제 걸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연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지 전화 받고 이제 가입 개시하시는 거는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휴일이 끝나고 돌아오시면 금요일서부터 저희가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삼성증권에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은 저희 자문 서비스만 연결해 주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데 이 WMC 베이지의 기본적인 컨셉트는 뭐냐? 제가 이제 1대1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셔서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고
또 다른데 어디서 얘기하실 때도 없으시고 막 답답하시고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가입하시면 한 3번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 3번 그런 세션을 만들 거고 그걸 이제 프라이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이제 저렴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저하고 좀 소통을 하시면서 미국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을 찾아가시도록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 관심 있으시면은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백스 GPT gmail.com으로 뭐 문자 주셔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글을 적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소통의 창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 프로그램의 이제 목적은 뭐냐? 많은 분들이 홀로 외롭게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근데 투자는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답답한 거를 또 응어리를 풀어 보셔야 돼요. 그걸 못 풀게 되면은 계속해서 자신도 없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괴로움에 쌓이셔서 이게 투자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투자를 하면서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다가 마음병 얻으시면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게 마음의 치유가 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 있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실 수가 있어서 첫 프로젝트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이제 많이 좀 성원 좀 해주시고요. 꼭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이메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방송은 요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제 추석 때 어디 이제 고향이나 아니면 여행 가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가셔서 편하게 좀 역 푸시고 그다음에 시장은 조금 잊어버리시고 근데 이제 뉴욕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뭐 시장도 많이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미국 시장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전략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이런 방송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추석 당일날 정도는 하루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좀 짧게라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뭐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오늘 한국 시장도 뭐 역사상 고점을 다 뚫고 이제 올라왔는데 다들 이렇게 좋지만 많은 분들이 나만 왜 이렇게 허전하지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저도 이제 그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렇지만 시장은 종목은 항상 돌고 돕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를 못 잡았어도 저희가 기다리던 기회는 다음에도 오고 다다음에도 또 올 수 있다. 그래서 참 이 투자라는 게 긴 여정을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수익이 안 나신 분들도 좀 인내를 가지시고 기다리시게 되면 큰 수익이 도래할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